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때이른 추위는 내일 오후에서야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늦은 밤거리를 밝히고선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따끈한 국물 한 모금에 추위에 움츠러들었던 몸이 녹아내립니다. 오늘 진짜 완전 한겨울 같아요. 진짜 스키 타러 가도 될 것 같아요. 몸 좀 녹이려고 이 오뎅이라도 먹으려고 왔어요. 때이른 추위에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까지 두른 사람들. 11월 초인데 벌써부터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고 체감 온도도 춥고 진짜 실제 온도도 추워서 좀 다니기 불편한 날씨지 않나 싶어요.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가벼운 차림으로 나온 시민들은 당황한 모습입니다. 약간 후회했어요. 친구들은 다 패딩을 입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코트를 처음 입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패딩이구나, 코트 못 입겠다 생각했어요. 월요일인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며 온화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16일에도 추위 소식은 없지만 당일 오후부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연구개발 R&D 예산과 법무부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종합정책 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에는 증액 심사를 벌이고 30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불효불급한 예산을 5조 원 이상 깎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신 연구개발,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 5대 미래, 생활 예산은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생 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하게 검증해 삭감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기조에 정부안에 공감하면서 법정 기한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대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도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회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해 올해도 시한 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쟁점 법안 처리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내년부턴 3자 훈련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도 열립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3국 국방장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다음 달부터 가동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등 미국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관저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판에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오늘은 한미 국방장관과 양국 고위 관료가 참여하는 최고위급 안보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가 국방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과 9.19 군사협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을 문제 삼아서 인질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병원이 교전 현장이 돼선 안 된다면서 이스라엘군의 과잉 대응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공습을 문제 삼아 인질 석방 협상을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알시파 병원은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으로 의료진과 환자, 교전을 피해 몸을 숨긴 민간인 등 수천 명이 머물던 곳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제 이스라엘군이 이 병원을 공습해 치료 중이던 미수가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전력과 연료가 떨어지는 등 운영이 불가능해져 결국 병원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알시파 병원 내 민간인 탈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Well, we've called to evacuate all the patients from that hospital, and in fact, 100 or so have already been evacuated. There's no reason why we just can't take the patients out of there. 또 인질 협상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군사적 압력이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그제 민간인 인질 100여 명을 모두 석방하는 방안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일요일 아침 방송에 나와 인질 협상이 진행 중이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같은 민간인 시설이 교전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며 이스라엘군의 과도한 대응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We do not want to see a firefight in a hospital where innocent people, helpless people, people seeking medical care are caught in the crossfire. 한편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에서 일상적인 작전 중이던 미군 군용기 한 대가 추락해 미군 5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이번 전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 공영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2시간 넘는 정전으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재윤효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가득 찬 지하주차장.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앞에 세워진 전기택시 엔진룸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이어 택시를 직접 끌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화곡동의 공영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택시의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택시기사가 신고한 뒤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413 터널 인근에선 전기택시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기택시의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고 택시기사 60대 남성이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엔 경기 시흥시 하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2시간 2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정전으로 단지 주민 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고 50대 남성 1명이 승강기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설비 결함으로 인한 정전으로 아파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